안녕하세요. 챕터 5 운동의 법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세 차시 동안 운동의 법칙 관련 이론을 모두 학습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련 예제 문제 5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그림에서 시멘트 포대의 무게를 FG라고 하고 두 줄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을 각각 세타1, 세타2라고 할 때 평형 상태에서 왼쪽의 줄에 걸리는 장력 T1이 다음과 같음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시멘트 포대가 정지해 있으므로 포대에 작용하는 R자임은 0입니다. 포대에 작용하는 외력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 FG와 줄이 위로 잡아당기는 T3가 있습니다. 즉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T3-FG는 0으로부터 장력 T3는 물체의 무게 FG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줄이 매듭되어 있는 이 매듭접 역시 정지해 있으므로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의 R자임이 0입니다. 이 계산식을 위해 먼저 장력 T1을 수평과 수직 방향으로 성분분 내보면 수평 방향으로는 이 사이각이 세타1이 되므로 T1 코사인 세타1이 되고 Y축 방향으로는 T1 사인 세타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력 T2 같은 경우도 성분분 내보면 수평 방향으로는 T2 코사인 세타2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T2 사인 세타2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평 방향으로의 R자임이 0이므로 그것부터 계산해보면 T2 코사인 세타2 마이너스 T1 코사인 세타1은 0이 됩니다. 이를 T2로 정리해보면 T2는 T1 곱하기 코사인 세타2분의 코사인 세타1이 되고요. 이걸 1번식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측 방향도 R자임은 0입니다. 연측 방향은 위쪽을 플러스로 하면 T1 사인 세타1 더하기 T2 사인 세타2 마이너스 T3 이꼴 0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T3는 아까 물체 무게가 FG와 같다 했으니까 이 식을 넣고 대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T1 사인 세타1 더하기 T2 사인 세타2는 FG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2번식이라고 하고요. 1번식의 T2를 2번식에 이렇게 한번 대입해보는 과정을 한번 거쳐보겠습니다. 그러면 T1 사인 세타1 더하기 T2 대신에 T1 코사인 세타2분의 코사인 세타1 그리고 곱하기 사인 세타2는 FG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양변에 코사인 세타2를 곱해서 분모를 조금 없애주면 T1 사인 세타1 코사인 세타2 더하기 T1 코사인 세타1 사인 세타2는 FG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장력 T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묶게 되면 삼각함수 공식이 한번 눈에 보이게 되는데 삼각함수 공식 중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는 삼각함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알파를 세타1 그 다음에 베타를 세타2라고 하면 알파 세타1 베타 세타2를 통해서 지금 괄호 안에 있는 값을 사인 세타1 더하기 세타2로 바꿀 수 있고 여기에 FG 코사인 세타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변에 사인 함수를 나눠주면 문제에서 요구했던 장력 T1은 사인 세타1 더하기 세타2분의 FG 코사인 세타2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 테이블에 놓인 질량 M1은 5kg인 물체가 테이블에 고정된 질량을 무시할 수 있고 마찰이 없는 도르래를 통해서 질량 M2가 5kg인 물체와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두 물체의 자유물체 도형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자유물체 도형이란 각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벡터인 화살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물체 M1의 자유물체 도형 그린다고 하면 먼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지구가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 M1G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테이블이 이 M1을 수직으로 떠받치는 수직항력 N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매달려 있는 줄이 이 물체 M1을 오른쪽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장력 T, 이렇게 세 개의 벡터를 표시하면 M1 물체의 자유물체 도형을 모두 그리는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물체 2에 작용하는 힘을 자유물체 도형으로 모두 다 그려보면 먼저 아랫방향으로 중력 M2G만큼의 중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줄은 윗방향으로 장력 T가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보면 질량을 무시할 수 있고 마찰이 없는 도르래를 통해서 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같은 줄이면 줄 내의 모든 장력이 다 동일하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원운동 그리고 도르래 질량까지 고려하는 문제, 그때 도르래와 줄과의 마찰까지 고려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두 장력이 다르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원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줄 내에서는 장력이 모두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물체의 가속도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해서 각각의 물체에 대해서 한번 운동 방정식을 세워 보겠습니다. 먼저 물체 1에 해당되는 수평 방향으로 운동 방정식을 한번 해보면 시그마 fx2 물체 2의 x축 방향으로의 r점이라는 이야기죠. 이건 장력 t 밖에 없으므로 장력이 곧 r점이 되어 m1a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이걸 1번식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지금 m1에 작용하는 연직 방향으로의 힘, 중력과 수직 항력은 그 크기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체 m1은 수직 연직 방향으로는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직 항력 N은 M1G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체의 연직 방향으로 R자 힘은 시그마 FY2라고 적을 수 있는데, 이건 아랫방향으로 중력 M2G 마이너스 장력 T가 바로 R자 힘이 되고, 이게 곧 R자 힘으로 M2A라고 해서 2번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이때 1번 방정식에서의 장력을 2번 방정식에 대입하게 되면 M2G-M1A는 M2A가 되고, 우리가 궁금한 가속도가 지금 궁금한 거니까 가속도로 정리를 좀 해보면 M1 더하기 M2A는 M2G가 되므로 가속도 A는 M1 더하기 M2분의 M1G, M2G가 됩니다. 이때 문제에서 M1은 5kg, 그리고 M2는 9kg, 그다음에 중력 가속도는 주어져 있지 않지만 보통 주어져 있지 않을 때는 9.8m/s 제곱을 대입하는 게 좀 일반적이므로 그걸 대입해서 계산기로 좀 해보면 값이 6.30m/s 제곱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줄의 장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줄의 장력 같은 경우는 앞에서 가속도를 구했기 때문에 1번식에서 장력 T는 M1A라고 했는데, 이때 가속도 A가 M1 더하기 M2분의 M2G임을 우리가 풀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숫자를 이제 다 대입하면 되겠죠. 다 대입하면 5kg 곱하기 가속도는 6.3m/s 제곱이라 했으니까 이를 대입해보면 장력 T는 31.5N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제 2번은 이렇게 푸는 게 좀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 2번에서 물체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할 때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금방 푼 풀이는 물체 1과 물체 2를 독립된 따로따로의 별개의 개로 설정했지만, 이번에는 M1과 M2를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개로 한번 설정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M1과 M2를 전체로 보게 되면 장력, 줄에 의한 장력은 이 개의 내력이 되므로 F는 MA에서 외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력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이 전체계에 작용하는 외력은 M2G 말고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과 책상에 떠받친 수직 항력 역시 그 크기가 같으므로 I점이 0이 되어서 상쇄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뉴턴의 제2법칙 가속도 A는 m분의 F라고 하는 뉴턴 제2법칙으로부터 이 분모 이 질량은 계의 총 질량이 되므로 m1 더하기 m2가 되고 이 계에 작용하는 I자임은 m2g밖에 없으므로 바로 I자임의 m2g를 적으면 바로 이 가속도를 각각의 방정식 두 개를 세워서 연립하지 않고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5kg의 블럭이 고정된 줄에 매인 채 10kg의 블럭 위에 놓여 있습니다. 블럭과 바닥 그리고 블럭과 블럭 사이의 운동마찰 계수는 0.2입니다. 10kg의 물체에 45N의 힘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할 때 첫 번째 문제는 각 물체에 작용하는 자유물체 도형을 그리고 두 물체 사이의 작용 반작용력을 밝히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벽에 고정되어 있는 줄의 장력 T와 10kg 이 블럭의 가속도 A를 구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5kg의 자유물체 도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바로 그릴 수 있는 건 지구가 아랫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중력, 여기서는 M1G라고 적겠습니다. 편의상 5kg의 질량을 M1, 10kg의 질량을 M2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5kg에는 아랫방향으로의 중력 M1G 그리고 10kg이 위로 떠받치는 수직항력 N1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매달려 있는 줄이 잡아당기는 왼쪽 방향으로의 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마찰력인데, 바로 10kg과 5kg의 이 접촉면 사이의 마찰력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10kg이 지금 가속 운동을 하니까 상대적인 운동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문제에서도 운동 마찰 계수를 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동 마찰력의 방향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운동 마찰력의 방향은 물체가 면을 기준으로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이 바로 운동 마찰력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바닥면은 고정되어 있고 물체가 운동하는 것이 좀 일반적이니까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5kg은 즉 물체는 지금 정지해 있고 오히려 바닥인 10kg이 운동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5kg 입장에서는 바닥이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으니까 면에 대해서는 왼쪽 방향으로 운동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말은 면으로부터 받는 마찰력 방향은 오른쪽 방향, 즉 F1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kg 밑에 있는 M2 물체에 작용하는 자유물체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구가 아랫방향으로 잡아당기는 M2G를 그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5kg이 아랫방향으로 누르는 수직항력이 있겠습니다. 이를 N1으로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방향으로 외력 45N이 작용하는 것 F를 적을 수 있겠고, 조금 전에 10kg은 5kg에 대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마찰력이 가해진다라고 했으니까 5kg은 10kg의 왼쪽 방향으로 F1이라는 운동마찰력을 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닥면도 있는데요. 바닥면에 대해서 물체 10kg은 오른쪽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하니까 이때 마찰력은 왼쪽 방향으로 F2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두 블럭 사이의 작용 반작용력 관계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접촉면에 대한 마찰력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10kg이 5kg에 작용하는 마찰력을 F1이라고 하면 이 힘의 작용이라고 한다면 이 힘에 대한 반작용은 반대로 5kg이 10kg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지금 작용점은 서로 다른 두 물체 그리고 크기는 F1으로 갖고
방향은 정반대다. 즉 이렇게 두 힘이 작용 반작용 관계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수직 항력인데요. 지금 보면 앞에서 5kg 이야기할 때 10kg이 5kg을 떠받치는 이 수직 항력, 이 N1이라고 했는데, 이 힘에 대한 반작용은 반대로 5kg이 10kg을 아랫방향으로 누르는 이 수직 항력이 바로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가 되므로 이 힘 역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더서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벽에 고정된 줄의 장력과 10kg 블럭의 가속도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블록 1에 작용하는 마찰력을 계산을 해야 우리가 장력을 계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5kg은 수평 방향, 수직 방향으로 R점이 0이므로 장력과 장력 T와 바로 마찰력 F1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운동마찰력 F1 같은 경우는 그 공식이 운동마찰 계수 그리고 수직항력이라고 했는데, 이때 수직항력은 바로 힘의 평형으로부터 M1G 물체 1에 작용하는 중력과 같으므로 운동마찰력을 계산해 보면 6K 곱하기 M1G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운동마찰 계수는 0.2라고 알려줬고, 물체 1의 질량은 5kg 그리고 중력과 속도는 9.8을 대입하면 운동마찰력이 9.80N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첫 번째, 물체 1에 작용하는 장력 T는 9.8N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0kg 블럭의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가속도를 구하려면 10kg에 작용하는 수평 방향으로의 R자임은 외력 F 그리고 왼쪽 방향으로의 작용하는 마찰력 F1과 F2가 있겠습니다. 이게 곧 R자임이 되고 곧 이게 M2A가 돼서 우리는 이때의 가속도 A가 궁금한 값이 됩니다. 그리고 장력은 지금 45N으로 줬고, 지금 F1 같은 경우는 9.8N인 걸 알았죠. 그러면 이제 F2만 알면 되는데, 이 F2는 이 왼쪽에다 좀 적어보면 6K의 N2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N2라고 하면 바닥이 20kg을 떠받치는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이제 그 자유물체 도형을 그릴 때 좀 빼먹은 게 있는데, 10kg도 연집 방향으로도 R점이 0이므로 바닥이 떠받치는 수직 항력을 N2라고 하면 이때 이 N2는 N1 더하기 M2G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마찰 계수 0.2에 N2는 수직 항력 N1, 아까 이 N1은 49N이 됐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M2G 같은 경우는 물체 질량이 10kg이니까 98N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보면 29.4N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해서 숫자를 좀 다 대입해 보면, 정리해 보면 45 마이너스 9.8 마이너스 29.4는 질량 10 곱하기 가속도 A가 되는데, 이 가속도 A로 정리를 해보면 가속도의 답은 0.580 m/s 제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창의성이 풍부한 아이인 철수는 나무에 기어오르지 않고 나무에 달린 사과를 따고 싶었습니다. 철수는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도르래에 걸린 줄과 연결된 의자에 앉아서 줄의 반대쪽을 잡아당겼는데, 용서 저울로 확인한 결과 250N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무게는 320N이고 의자의 무게는 160N이며 철수의 발은 땅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무게 같은 경우 지금 10의 단위로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편의상 중력과 속도를 10m/s 제곱으로 좀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면 숫자를 좀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철수와 의자를 서로 별개의 개라고 생각하고 한 쌍의 자유물체 도형을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는 철수와 의자를 하나의 개로 설정해서 자유물체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예제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첫 번째 문제가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철수와 의자를 별개의 개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철수라고 하면 철수에 작용하는 외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바로 아랫방향으로의 중력이 있겠습니다. 중력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대로 320N이 있죠. 그리고 연직 위 방향으로 지금 철수의 손을 위로 잡아당기는 줄의 장력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좀 해야 되냐면 지금 철수는 줄을 아랫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힘에 대한 반작용은 줄이 바로 철수를 윗방향으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걔를 철수로 지금 설정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철수에 작용하는 힘을 넣어야 됩니다. 철수가 줄을 아랫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건 바로 줄의 입장에서 외력이 되는 거니까 줄에다가 우리가 넣어야 되는 거고, 지금 이 문제는 철수를 개로 설정해서 외부에서 철수에 작용하는 힘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줄이 철수를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장력, 즉 윗방향으로 장력 T 250N이 위로 작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외력이 있냐면 지금 철수가 의자에 지금 앉아 있죠. 즉 의자가 철수를 떠받치는 수직 강력, 즉 윗방향으로는 의자가 철수를 떠받치는 수직 강력이 있겠습니다. 즉 이 세 개의 힘이 바로 이 철수에 작용하는 외력이 되고, 이 R자 힘 다 더했을 때 R자 힘이 바로 이 R자 힘으로 인해서 철수가 가속 운동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의자를 독립적으로 개로 봤을 때는 어떤 외력이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먼저 쓸 수 있는 건 중력이죠.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 160N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힘이 있냐면 조금 전에 의자가 철수를 윗방향으로 수직 강력을 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역시 당연히 이 힘을 작용이라 한다면 반작용도 있죠. 즉 철수가 의자를 아랫방향으로 누르는 힘, 철수가 의자를 아랫방향 누르는 힘, 이때 이 두 힘, 이 관계가 바로 작용 반작용 관계가 되고, 그 크기는 n이라고 같으니까 n으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힘이 있냐, 바로 이 의자를 보면 이렇게 지금 의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의자는 지금 위로 줄로 매달려져 있어요. 즉 이 줄이 의자 틀을 위로 잡아당기는 장력, 바로 윗방향으로 장력 T, 바로 250N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철수와 의자를 별도의 개로 생각해서 한번 자유물체 도형을 그려봤고, 두 번째는 철수와 의자를 하나의 개로 봐서 자유물체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개로 설정하게 되면 두 대상이 주고받는 수직 항력 같은 경우는 이제 내력이 되어서 상쇄되고 외력만 표시하면 됩니다. 즉 이때 작용하는 외력은 철수를 잡아당기는 중력 320N, 그리고 의자를 또 잡아당기는 중력 160N이 바로 전체의 이제 중력이 되고, 연직 위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냐? 바로 의자를 위로 잡아당기는 장력 250N과 그 다음에 그 줄이 또 철수를 위로 잡아당기는 중력, 바로 윗방향으로 또 역시 장력 T는 250N이 있겠습니다. 즉 윗방향으로는 총 2T의 장력이 작용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의자와 철수를 하나의 이렇게 개로 보게 되면 지금 윗방향으로 지금 줄이 두 개로 매달려져 있는데, 이 문제 역시도 도르래에 작용하는 마찰력이라든지 줄의 질량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의 장력을 T라 하면 다른 한편도 장력은 T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윗방향으로 장력이 각각 존재하니까 총 윗방향으로의 장력은 500N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별도의 개에서도 보면 지금 수직 항력이 내력이 되면서 없어지게 되고 나머지는 다 외력이 되니까 윗방향으로는 총 500N, 아랫방향으로는 총 480N의 외력이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유물체 도형을 다 그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가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속도를 구할 때는 철수하고 의자가 지금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하나의 개로 묶어서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 게
훨씬 더 간단합니다. 윗방향을 플러스로 한번 더 보면 두 번째 문제에서 우리가 R자임은 F는 MA라는 식을 통해서 R자임은 500 마이너스 480이 되고 전체 계의 질량이 지금 무게가 320N이고 의자의 무게는 160N이라고 했으니까 물론 정확하게는 여기다가 9.8을 나눠주는 게 정확하게 철수의 질량과 의자의 질량이 되겠죠. 근데 이제 9.8보단 중력과 속도를 10이라 둘 것 같으면 철수의 질량은 32kg, 그 다음에 의자의 질량은 16kg이라고 좀 두면 계산하기 쉽게 총 질량은 50kg이 되고, 그때 가속도를 A라고 두면 가속도는 50분의 20 해서 5분의 2 미터 퍼 세컨드 제곱으로 우리가 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철수가 의자에 작용한 힘을 물어봤습니다. 이는 두 물체, 철수와 의자 간에 서로 상호작용했던 수직항력 N의 크기를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에 문제에서 철수계 또는 의자계 중에 어떤 걸 가져와도 상관이 없는데 이번에는 철수 단도계의 운동 방정식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철수 지금 계에서는 윗방향으로 장력 250N, 그리고 의자가 철수에 떠받쳤던 수직항력 N, 그리고 마지막 중력은 빼기 320N인데 이게 곧 가속도, 여기서 R점이 되니까 철수의 질량 32 곱하기 가속도 A가 되겠습니다. 가속도 A는 5분의 2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한번 계산해 보면 수직항력은 보면 이게 10분의 4니까 일단 5분의 64 그리고 플러스 320 마이너스 25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 320에서 250을 빼면 이제 70이 되죠. 그래서 5분의 64에다가 70이니까 350을 더해주면 수직 강력은 5분의 414N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철수가 의자를 누르는 이 힘의 크기도 동일하게 5분의 414N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기울어진 비탈면에 물체를 뒀습니다. 이때 비탈면의 경사 세타를 수평에서 물체가 막 미끄러질 때까지 서서히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물체가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의 임계각 세타를 측정해서 정지마찰 계수를 얻을 수 있음을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물체가 미끄러지기 직전까지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므로 X축과 Y축 방향으로의 각각 R자임은 0입니다. 이때 X축과 Y축은 물체의 빗면 운동을 분석하려고 하므로 가로축과 세로축보다는 이렇게 빗면 방향으로의 나란함과 빗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좌표축을 설정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먼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지금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아랫방향으로의 중력, 그리고 면의 수직인 수직항력, 그리고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 즉 여기서는 정지마찰력으로 세 힘이 표시되어 있고 세 힘을 다 더하면 0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세 개의 힘이 방향이 완전히 나란하거나 반대 방향이 아니므로 무언가의 힘을 성분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지금 좌표축을 빗면의 나란한 방향으로 X축과 Y축을 설정했으므로 이때 이 중력을 바로 이 좌표축에 대해서 성분분해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빗면의 각을 세타라고 뒀기 때문에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도죠. 그래서 이렇게 90도 이렇게 파이라고 하면 세타 더하기 파이가 90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로 이때 이 두 각도 합하면 90도가 되어야 하므로 이 각을 세타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빗면과 나란한 방향의 성분은 중력 mg에 sin 세타를 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빗면의 수직인 중력 성분은 mg 중력의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빗타면의 수직인 방향 y축 방향으로 R자인 fy는 바로 수직항력 n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가 되므로 n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는 0
U로부터 수직 항력 N은 mg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걸 1번식이라고 한번 두고요. 그 다음에 비타면과 평행한 방향, 즉 x축 방향으로 r자임 역시 0이 되는데 이때 이 성분은 mg 사인 세타 마이너스 정지마찰력 이 곧 0이 되므로 마찬가지로 이때 정지마찰력은 mg 사인 세타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2번식이라고 두겠습니다. 경사각 세타를 서서히 증가시키다가 물체가 막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순간의 임계각을 세타 C, 첨자 C를 써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정지마찰력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인 최대 정지마찰력이 바로 됩니다. 그러면 최대 정지마찰력은 그 값이 정지마찰 개수 곱하기 수직항력이 되는데 이때 이 수직항력은 1번식 중에서 mg 코사인 세타의 첨자 C를 적어주면 되고 그러면 최대 정지마찰력은 US의 mg 코사인 세타 C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은 0인 상태이므로 바로 수평 방향으로 마찰력이 곧 mg 사인 세타 C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번식과 2번식을 결합한 거죠. 그러면 이 결합한 식으로부터 여기서 mg가 바로 공통항으로 소거됩니다. 그러면 정지마찰 계수 μs는 코사인 세타 c분의 사인 세타 c므로 바로 탄젠트 세타 c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삼각함수의 관계식을 통해서 최종식이 도출되게 되는데 즉 결론은 비탈면의 경사를 높이다가 물체가 미끄러지는 순간의 임계각 바로 세타 c를 측정해서 탄젠트 값을 취하게 되면 물체의 질량 m이나 중력 가속도 g를 몰라도 두 접촉면 사이의 정지마찰 계수 μs를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재미있는 부분이 유도하는 과정에서 질량 m이 소거된다. 그리고 중력 가속도 g가 또 소거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비타민 위에 아주 가벼운 지우개를 올려놓든 아주 수십 킬로그램 되게 무거운 물체를 올려두든 그 재질만 같다고 하면 미끄러지는 임계각은 완벽하게 동일하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중력 가속도가 소거된다라는 것은 이게 지표면 그러니까 지구 표면에서 실험을 하나 또는 달 표면에서 실험을 하나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물리의 아름다움이 바로 이런 거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유물체 도형을 그리고 좌표축을 설정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 역학의 기본풀이가 좀 익숙해졌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챕터 6 원운동과 뉴턴 법칙의 적용 단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